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인카 로움 사업단 이룸지사 정수정 설계사입니다. 그러면 지금 출근하러 가시는 건가요? 네, 지금 아이들 학교 보내고 오늘 큰아이가 또 수학여행이 있어서 그 비행기 타는 거 준비시켜 놓고 이제 출근하는 길입니다. 미니쿠퍼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일단 주차가 편하고 예뻐서. 보험 설계 일을 하신 지는 어느 정도 되셨어요? 저는 이제 횟수로 12년 차. 그러면 이 일을 네.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희 부모님이 원래 보험회사에 이제 설계사분 아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께 돈을 빌려드렸는데 그분이 돈을 안 갚으시는 거예요. 계속 도망 다니시고. 그래서 저랑 올케랑 그분이 있는 지점을 찾으라고 하려고 거기 찾아갔다가 그분이 있는 지사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된 거죠. 아니 돈을 받으러 갔는데 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선 올케 내가 면접을 보고 있을 테니 올케는 그 사람이 어디인지 좀 찾아봐라 했더니 현황판에 있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여기가 맞구나. 매일 일로 출근하면 그래도 직장이니까 좀 불편하니까 빨리 돈을 갚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을 받고 그 지점에서 저 보험 배우러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시험을 봐야 된대요. 그래서 시험 공부하고 시험을 보니까 또 위촉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위촉이 뭐냐 했더니 이제 보험 설계사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못한다. 누가 보험 설계 하러 와도 내가 맨날 거절하고 다른 사람한테 부탁을 좀 성격상 하지 못한다 했더니 뭐 DB도 주고 갈 곳도 제공해주고 한다 하길래 그러면 좀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잠깐만, 그러면은 돈은 받으신 거죠? 돈 못 받았어요. 그분이 저를 보고 그만두셨어요. 근데 저를 그때 뵙던 분이 제가 계속 못한다 하니까 너는 왜 평생 영업만 할 생각을 해? 길이 여러 개 있어. 나처럼 이렇게 뭐 조직관리라는 매니저가 될 수도 있고 길이 여러 개 있는데 왜 보험 영업만 한다 그래? 하면서 그때 좀 비전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사람 모습이 너무 예뻐서 그럼 나도 열심히 하면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매니저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1년 동안 진짜 그분을 복부 타듯이 열심히 따라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말도 못해서 고객을 만나고 왔는데 뭐라고 한지도 모르겠고 근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나는 준비를 며칠 동안 해서 갔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라는 그런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잘 들었습니다 하길래 제가 그날 되게 막 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물어봤죠. 내가 오늘 이런 분을 만나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잘 들었습니다 이러고 가더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한데 당신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면 궁금해하는지 그런 걸 좀 연구해봐 이러더라고요. 그때 이제 강남에 있는 스피치 학원도 막 이제 결제해서 다니고 독서 모임도 다니고 막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1년 뒤에 제가 원하던 일을 하게 되었거든요. 영업은 1년 정도 했고 저도 그분처럼 조직을 관리하는 교육하고 육성하는 그런 매니저가 되어 있었어요. 1년 뒤에. 조직 관리자가 다른 분에 비해 일찍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다고 생각도 하고 아는 게 없으니까 교육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DB손해보험에서 GA로 옮기신 건가요? 여기 오기 전에 다른 GA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했었죠. 지금도 네. 영업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영업을 다시 시작한 지는 3년, 4년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저는 영업이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조직 관리는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같이 잘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었던 것 같고 영업은 나만 잘하면 되니까 재밌고 편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DB손해보험에서 그 다음 GA로 가셨을 때 네. 어떤 성과를 좀 이루셨나요? 이전 GA에서는 헬스케어 영업을 주로 했고요. 건강지표로 건강검진 데이터로 활동을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거기서 이제 그 GA에서 여러 지사 중에 전국 2등도 했었고요. 주말도 반납하고 그냥 계속해서 일만 했더니 좋은 성과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GA 왔을 때 제가 고객이 한 5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영업 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3년 근무하다 보니 지금 한 300명 정도가 되었거든요. 실적도 그만큼 생기는 것 같고. 보험 일을 하면서 어떨 때 힘드셨나요? 코로나 때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재택을 하니까 제가 그 사람들의 업무를 다 봐줘야 됐고 또 하나는 우리 아이들이 원격 수업이라는 걸 처음 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출근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애기가 줌 접속을 못했다. 얼굴이 안 보인다. 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서 그때는 가정교사를 한 220인가 주고 고용을 했었어요, 집에. 왜냐면 점심도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배달도 따로 시켜줘야 되고 그때가 가장 힘들게 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코로나 때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네. 이 일까지 한다는 게 엄청 어려웠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극복을 하셨나요? 해야 되니까, 엄마니까. 그리고 일도 해야 되니까, 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견뎠던 것 같아요. 그럼 가장 기억에 남는 고객이 있으신가요? 정말 일하다 보면 힘든 날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만나는데도 거절이 계속되는 날이 있잖아요. 제가 신입 때 겪었던 일인데 보험 일을 하고 한 6개월 차에 그때 이제 마지막 방문이 하나 있었는데 경기도 화성이고 너무 멀어서 가지 말고 그냥 집으로 갈까? 그 정도로 너무 힘들었는데 어떻게 또 손발이 또 화성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운전을 해갖고 정말 운이 좋게도 제가 만났던 그분은 계약을 할 사람은 아니었는데 옆에 계신 분들이 어디서 왔어요? 저 DB손해보험에서 왔어요. 했더니 승철아 일로 와봐. 여기 보험회사 오셨대. 빨리 자동차 물어봐 하면서 한 명을 소개해 준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도 제 고객이고 소개도 많이 해주시고 작년에 결혼도 했는데 그때 축사도 제가 해드렸어요. 축사요? 네. 한 10년을 같이 지내다 보니 제가 올케 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네. 이 일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온 가치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신뢰인 것 같아요. 고객은 나를 믿고 가입을 하는 거잖아요. 보험이라는 상품보다는. 그래서 최대한 신뢰를 주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두 번째는 10년 뒤에 전화했을 때에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래오래 같이 하고 싶은 사람. 왜냐면 저도 보험 가입을 해봤지만 설계사들이 그만두고 자꾸 바뀌고 관리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고객이 5년 뒤에 10년 뒤에 전화했을 때에도 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밀 유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만나다 보면은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비밀이라던가 건강 상태나 재정 상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하고 고객님만 알고 있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담도 자주 가시나요? 상담은 일주일에 한 4명에서 5명 정도? 그 정도 만나고 있어요. 매일 다닐 수는 없으니까 하루에 2명, 1명 이런 식으로 한 주 3일 정도. 상담을 할 때 네.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마쳐야 그 일이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놓치는 게 없는지 하나씩 정말 꼼꼼히 따지는 일. 여기선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유튜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맘 편한 보험, 불편한 보험, 간편한 보험 뭐 이런 식으로 저희 편한 보험 유튜브 사무실입니다. 지금 촬영 좀 하려고요. 안녕하세요. 맘 편한 보험입니다. 다음에 또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사회적 인식이 네. 안 좋은 거를 맞아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처음에 이 일을 한다고 했을 때 부모님부터 친구까지 다 저를 멀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언니는 길 가다 마주쳤는데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내가 있잖아. 경제학과를 나왔잖아. 내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교수님이 야, 너네가 돈을 잘 알려면은 돈을 지키는 법부터 배워야 돼. 보험부터 가입하고 와. 그래가지고 내가 보험을 다 가입했잖아. 이 얘기를 하는데 전 그게 그때 되게 속상했던 것 같아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나는 보험 다 가입했으니 나한테 물어보지 마 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때 참 되게 속상했던 것 같아요. 정말 권유도 안 하고 그냥 꾸준히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전부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은 그때 저를 다 거절하고 멀리했던 사람들이 다 제 고객이 되어 있어요.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성실함, 꾸준함, 그리고 필요할 때 저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면은 도와주자. 설계사로서 내가 이건 진짜 잘해드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사후 관리? 왜냐면은 계약하기 전에는 누구나 다 잘해준다 하지만 이걸 증명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웬만해서는 저를 믿고 가입한 고객한테는 사후 관리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해드리고 싶어요. 보험 청구를 해드린다거나 변경되는 이슈들이 있으면은 그것들을 정리해서 전달해드린다거나 병원 이용이 힘드신 분들에게는 제가 가끔 병원 동반도 해드리고 그분이 저를 필요로 할 때 항상 함께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고객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대부분 네. 잘 안 해주시는 분들 때문에 좀 피해를 겪는 네. 고객도 있잖아요. 안타까웠던 고객을 마주한 적은 있으신가요? 최근에 있었어요. DB라고 하잖아요. 활동을 하러 갔는데 제가 봐도 보험 가입을 너무 잘 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봤더니 3개월 전에 가입하셨더라고요. 내가 다시 제안한다 해도 비슷한 상품을 제안할 것 같아서 고객님 갖고 계신 보험 너무 좋게
보험에 잘 가입하셨으니까 유지 잘 하세요라고 하고 왔단 말이에요. 얼마 뒤에 다른 설계사가 와서 실손보험이 너무 비싸다. 4세대로 전환을 하고 그걸로 필요한 종합보험을 가입하자라고 해서 앞으로 2년만 더 내면 20년 납이 끝나는데 바꾸셨더라고요. 그렇게. 그 사이에 고객이 이제 3개월 이내에 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청구를 했더니 낸 돈 대비 너무 적은 보험금이 나와서 저한테 다시 한번 문의가 온 거죠. 그래서 만났더니 이미 실비는 4세대로 전환을 했고 갖고 있던 2년만 더 내면 완납이 되는 그 진단비나 수술비 같은 것도 다 해지가 된 상태여서 이거를 복원해주는 신청을 제가 해드렸어요. 고객은 이미 손해죠. 그 사이에 병원을 갔는데 이전 보험을 갖고 있었으면 한 200만 원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전환을 하게 되면서 감액 기간 때문에 200이 못 미치는 금액을 받았고 그리고 실손보험에서도 입원했으면 100%를 보장을 받는데 지금 거의 20-30%의 본인 부담금을 내다 보니 손실이 굉장히 커서 실손보험만 복원을 해드렸습니다. 사실은 그분도 뭐 나쁜 마음으로는 아니겠고 실비가 워낙에 비싸다 보니 전환을 해드리려고 했던 것 같은데 고객의 사정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병원을 많이 가시는 분인지 적게 가시는 분인지 제가 분명히 보험이 잘 가입되어 있으니 손대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이에 그 숨은 때문에 온 설계사한테 새롭게 보험을 가입하면서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한테 너무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 고객님한테는 네. 계약을 받으신 것도 아니잖아요. 네. 근데도 그렇게 도와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보험 설계사인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우리 일은 항상 기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받으려고만 하면은 이 일을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먼저 베풀고 그러다 보면 소개라도 나오더라고요. 보험 설계사로서 이런 설계사는 피해라 혹은 이런 설계사를 선택해라 라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보여지는 게 전부잖아요. 네. 고객은 사실은 겉모습만 보고 내가 말하는 이 제스처, 목소리, 말투, 전달하는 내용 이걸 가지고 설계사를 저 사람이 전문가다,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시는데 저는 좀 그건 섣부르지 않나.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요. 오늘 계약을 안 하셔도 저라는 사람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지켜보세요. 지켜봤는데도 제가 늘 똑같거나 그러면 그때 저한테 보험을 가입을 하시거나 지켜봤는데 정말 꾸준하고 성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 소개도 좀 시켜주세요. 너무 처음에 설계사에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적으로 그냥 나쁘다, 잘못 가입했다라는 사람은 한번 좀 의심해 보셔라. 고객의 기준에서 이 보험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을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데 그냥 계속 나쁘다 하면 고객은 나쁜 보험인 줄 알거든요. 코로나 시기 이후와 이전으로 네. 보험이 많이 바뀐 네. 것 같다고 저는 느끼는데 네. 지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많이 바뀌었고 코로나 이전에는 중증질환 중심으로 보험 상품이 판매가 되었다면 코로나 이후부터는 경증 질환으로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 암, 뇌혈관 질환, 급성심근경색, 협심증 뭐 이런 진단비를 팔았다면 요즘에는 거기서 선행되는 대사 질환에 관련된 진단비들 예를 들면 뭐 고혈압 진단비, 당뇨 진단비, 고지혈증 진단비 그런 진단비들이 많이 생겨났죠. 요즘에는 피 한 방울이면 내 몸에 유전자 지도를 다 손에 넣을 수가 있잖아요. 무작정 많은 보험을 가입하고 무조건 비싼 보험이라고 좋은 건 아니니까 나한테 맞는 보험을 선별해서 가입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네. 보험 상품이 있으신가요? 진단비보다는 치료비의 영역으로 보험이 확대되었거든요. 예전의 담보들은 진단비처럼 한 번만 받으면 끝이지만 재발이나 전이 그리고 반복되는 치료에 맞게 치료비의 영역으로 보험이 많이 확장되었어요. 갖고 계신 보험이 나는 진단비만 나오는지 아니면 치료비 주머니도 따로 보장이 되는지 그걸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이제 유치원 졸업하고 초등학교 갔을 때는 종일반이라는 게 없어서 아이들을 서당에 보냈거든요. 방학 때마다 서당에 한 달씩 보냈었어요. 네. 그때가 가장 힘들고 아이들한테 미안하기도 한데 지금 키우고 보니까 그때 그 선택이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서당이 진짜 사람들이 그 상상하는 네. 서당이 처학동도 갔었고 공주도 갔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이들을 방학 때 보낼 데가 없어서 한 달 체험학습을 보냈다가 이제 매번 방학 때마다 계속 보냈어요. 다른 아이들도 다 서당을 가나 보다라고 했는데 3학년 돼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만 가는구나. 지금 키우고 나니 아이들이 이제 엘리베이터에
자리에서도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집에서도 존댓말 쓰고 그리고 둘이 우애가 되게 깊어서 보내길 잘했다 생각해요. 둘째 4살 때부터 일을 했고 서당은 둘째는 6살, 큰아이는 8살 때부터 다녔어요. 그러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보험은 설계사가 권해준 대로 너무 쉽게 가입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동차를 사더라도 비교를 많이 하고 가전제품 하나 사더라도 비교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보험은 그냥 설계사의 말만 믿고 가입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충분히 비교해 보시고 이 보험이 나한테 맞는지 뭐 기준점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설계사가 되고 싶습니다.